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훈 멘토입니다. 네, 또다시 월요일이 아침이 또 밝았죠. 시장은 그래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또 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코스피보다는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흐름이 좀 강하네요. 이강훈 멘토님. 네. 일단은 오늘부터 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영업이익률이 좀 늘었다라는 측면인데요. 이 때문에 코스닥의 힘이 좀 더 힘이 실려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이 발표가 되면요, 실적을 개인 투자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좀 회피 심리가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을 상당히 앞쪽에 발표하고 있는 대기업들보다는 실적 발표가 좀 늦은 중소기업 쪽으로 자금들이 일부 좀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현재 시점에서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09%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현재 1975.49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2000포인트 다시 한번 돌파를 했다가 200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이 좀 약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0포인트 깨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반등 시도. 자, 일단 지금 0.1% 정도의 미약한 반등이긴 하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2000포인트 돌파는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입니다. 개인들이 858억 원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들이 현재 1,500억대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도 물량, 역시 펀드 환매가 가장 주요한 이유가 되겠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33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물량 자체는 아직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오늘장 역시도 기관들의 그 매도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전히 2000포인트 매물 부담 지속되고 있는데요. 2000포인트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전입니다. 이번 주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일단 잠정실적 발표 전에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긍정적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 또 올라가고, 실적에 대한 약간 우려심이 또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또 떨어지고, 반복적인 흐름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은 좀 좋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반등,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역시 삼성전자는 좀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키워가는 전략이 좋을 듯 보입니다. 이어서 한국전력, 현대차, 삼성물산이 현재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은 3%대 오늘 강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생명입니다. 전거래보다 500원 정도 올랐네요. 1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보통주와 함께 같이 오릅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오늘 자동차하고 부품주들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도 빠지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역시 3.7%대 오늘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과 네이버 각각 2% 그리고 3%대 상승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요,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주가의 흐름이 잘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25,000원대, 26,000원대 가격대는 충분히 저점, 지지력이 확인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일단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저가에서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관망하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현재 2.5% 소폭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신한제조, 기아차, SK텔레콤 각각 하락 흐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 지수는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2000포인트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매물벽이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매물이라는 건 결국은 또 털고 올라가줘야 또 새로운 종목들이 강하게 또 시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수가 올라갈 때 항상 겪는 그 고충 안에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장 초반 때부터 지수 상승 방향을 계속 꾸준히 보여주었는데요. 자, 695포인트대 플러스 0.73%입니다. 자, 일단 실적 시즌에서 700포인트를 닿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기조가 좋다 보니까 개별주 종목 장세도 좋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방향성은 외국인이 쥐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큰 방향성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멀리 오랜 기간 동안 떠나 있었던 기간이 어제부터, 그러니까 금요일 시장부터 해서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기관과 외국인 양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체로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 종목군들이 강세의 흐름들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와 커다즈 컴바인은 조정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대기업 분류가 되면서 약세 기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커다즈 컴바인은 오늘은 이 등락폭이 전일보다는 좀 크진 않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투자주의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사항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이톡스, 바이로메드, 콤미팝 이와 같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반등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로엔과 컴투스는 조정세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개별주 종목 장세 흐름입니다. 시장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방송 미남주 종목 한번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들. 일단 미리 산 종목은 미동전자통신인데요. 오늘 가장 시장에 화두됐던 것이 전기차. 앞으로 이 보급형 전기차가 진행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그리고 스마트카 이와 같은 친환경적인 요소가 있을 때 자율주행차, ADAS 이와 같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미동전자통신 계속해서 추이가 나쁘지 않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오전에 특별 공개 방송을 진행했는데, 자, 이 시간에 오늘 오전에 지켜봐야 할 종목군들 많이 선정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영인프론티어와 그리고 일신바이오 이와 같은 섹터의 종목군들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다물 멀티미디어, 오픈베이스 그 밖에 등등등 관련주 테마주들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내일도 특별 공개방송 준비하니까요. 많은 분들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꼭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미남주 종목 다시 한번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여러분들 상담을 저희가 진행하기에 앞서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현재 종목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십니까? 시장에 대해서도 고민일 거고 개별적인 종목들의 흐름에 대해서도 고민일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지금 팔아야 될까? 아니면 지금 더 들고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은요,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하고 함께 고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주실 곳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자, 문의하실 종목은 보혜 양조이고요. 매수가 1,800원에 비중 10% 담고 계십니다. 자, 최근에 보혜 양조의 주가 흐름이 미동이 없습니다. 자,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1,700원대를 계속해서 위에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바닥을 떨어졌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큰 움직임은 없지만 그래도 향후 이 보혜 양조 그 밖에 이 주류 업종군들 반등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친 1,800원대 당연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좀 더 탄력적인 흐름들이 연출된다면요. 1,800원대에 있어서 이 다양한 이평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물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이와 같은 매물벽 이평선이 수렴되는 자리에서 큰 거래량이 터지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1,800원대에서 거래량을 동반한다라면은 좀 더 홀딩해서 2,000원대까지 제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위치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입니다. 이번 종목 바로 에스텍 파마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9,700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자, 에스텍 파마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이요. 코스피는 2,0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700포인트, 거의 돌파를 거의 앞둔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올라올 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주도 업종으로 봤던 게 바로 이제 제약 바이오 쪽, 특히나 강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에스텍 파마의 주가도 역시 단기에 좀 크게 올라왔던 그런 모습들도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텍 파마를 포함한 제약 바이오 업체들,
최근 들어서도 다시 한번 시세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와 거의 시장 흐름도 비슷하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업종, 종목들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가운데서 SK파마 역시도 오늘 3%대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SK파마 흐름 좋아요. 다만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매출은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큰 폭의 어떤 그 실적 전환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SK파마의 어떤 기술력, 지금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업체예요. 그래서 지금 시세로 본다면 지금 추가적인 시세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19,7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익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수익 키워가시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유하시고요. 이번에 고점 자리가 지금 될 수 있는 어떤 우려감이 있는 그 고점 자리는 지금 31,700원 정도 자리가 되거든요. 이 자리 넘어서면요, 시세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면 4만원대까지도 한번 위쪽으로 상승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유 관점에서 지금 시세를 타고 있는데 지금 팔지 마시고 4만원까지 한번 끌고 가시면서 그 가격대까지 수익을 한번 내보자, 이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LG 생명과학이요. 네, 자, 이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64,000원이고요. 네, 비중 20%. 64,000원에 비중 20%. 가격도 그리고 비중도 참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잘 사셨습니다. 네. 수익도 축하드리고요. 이제는 중요한 거는 지난 전 고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고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네. 아니, 매수가만 오면 팔려고 했는데요. 네. 너무 지겨워가지고. 아, 네. 그랬는데. 너무 잘 가서 아직 더, 그쵸? 네. 예. 예. 근데 자. 어느 정도나 네. 예상을 해야 돼요? 매수가를? 저는 제가 봤을 때요, 중요한 거는 LG 생명과학은 언제든지 기회만 있다라면 이 박스권 돌파는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가령 연초 1월 달만 하더라도요, 박스권 돌파에도 큰 오해가 없을 정도로 올라갈 만한 자리였고요. 다만 지금은 이 자리일 때를 지금 매물 소화 과정처럼 지금 세 번째 도약하고 있는 것인데, 충분히 내용적인 면을 봤을 때는 LG생명과학은 돌파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시기 적절하게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번에도 좀 더 참아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다시 박스권처럼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조금 더 올라오는 자리를 기다려봐야 된다는 생각이요. 이 화면에 하단에 보시면요, 초록색 이평선하고 빨간색 이평선이 보이시는데, 이것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추이예요. 최근 바닥점에서 돌아서는 때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돌파를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는 건데, 수급이야 지난번에도 이 부근에서 수급이 좋았고, 지금도 이 부근에서 수급이 좋았어요. 물론 다시 내려올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도약을 해보자는 얘기고요. 만약에 내려오는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68,500원, 좀 깊게 보시면 68,000원, 이 가격대 안 깨지면요, 이번에 한 번 더 기다려 보세요. 네. 아시겠죠? 수급 추이를 한번 볼까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예요. 최근 한 달여 사이 동안에. 그래서 돌파 가능성을 좀 더 기대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얘는 돌파합니다. 왜? 네. LG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의료 제약 쪽 파트를 보시면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약들만 만들고 있어요. 관절염 약이라든지 당뇨 약이라든지 이런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보는 약만 팔고 있기 때문에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차트상으로 언제 갈지는 좀 더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이야기 되셨나요? 네네. 네.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68,000원 깨지지 않으면요, 이번에 돌파하는구나 라고 기대하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우리 산업이요. 우리 산업이요. 네.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25,000원에 30%요. 25,000원에 30%요. 네. 자, 어머니 언제 사셨어요? 오래됐어요. 몇 번 상담을 했는데, 네. 놓치고. 자, 그러면 지난해 사셨나요? 네네. 네, 지난해요. 네. 지난해 한 12월 달쯤에 사셨나 보네요, 그러면. 그죠? 34,000원 간다고 해서 네. 못 팔았지요. 자, 원래 주식이라는 게요, 네. 바로 가거나 그러면 되게 좋겠죠. 사고 나서, 그죠?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12월 달에도 어느 정도 시세가 많이 났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밀리고 옆으로 또 조정받고 지금 다시 한번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건데, 자, 최근에 이제 우리 산업이 하고 있는 그 이제, 사업 자체가 이제 전기차 부품 쪽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테슬라 모터스 아시죠? 글로벌 업체인데, 여기서 테슬라 모터스에서요, 얼마 전에 이 모델 3라는 신차를 발표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산업은 테슬라 모터스의 PTC 히터라는 걸 이제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업체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신차 출시 이후에 지금 반응이 되게 뜨겁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9%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아마 신제품 출시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산업은 보유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원래 계속 올라가지만 않습니다. 올라가면 어느 정도 조정을 또 받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올라갔다가 그쵸. 확 내려버리고 내려버리고. 네. 원래 그래요. 그런 순간 어느 순간 갑자기 또 그 이상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일단 우리 산업은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고요. 얼마까지나 일단 위쪽으로 봤을 때 3만 원이 되게 문제예요. 네. 3만 원짜리가 이 자리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3만 원짜리에서 밀려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그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네. 돌파하게 된다면 3만 원 이상까지 당연히 충분히 올라가면서 이제 시세가 좀 더 크게 나오겠죠. 3만 원 돌파가 얼마나. 이번에 만약에 가능할 수도 있는데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지금 25,000원 가격대 어차피 수익 중이시니까요. 네. 3만 원짜리에 보면요. 그땐 절반 정도는 일단 팔고 나머지 물량만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네. 근데 한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 일단 뭐 한 번에도 시세가 오늘 보면은 고점 자리가 거의 12%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한 이틀 정도만 더 올라가면 금방이니까 저는 네. 뭐 바로바로 이제 며칠 만에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4월 달이잖아요. 네. 상반기 정도로 본다면 6월 달까지겠죠. 네. 그죠? 좀 넉넉히 잡고 보면 3만 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지겨우시니까 절반만 일단 수익 챙기고 가세요. 3만 원 돌파가 4월 달. 네, 그러니까 요번 달에 나올 수도 있고요. 3만 원까지 네. 그 터치는. 그러니까 돌파 이후의 흐름을 보려면 6월 달까지 한번 기다려 보신 다음에 끌고 가자 이거죠.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엔트피아 그제 샀는데 먼저 한번 상담 받았길래 갖고 가라 캐가 네. 손절매 안 하고 갖고 갔는데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너무 힘들어요. 자, 이 종목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천 한 300 얼마 있는데 또 뒤에 물타기로 1,800 몇십 원에 또 샀거든요. 그래가 2,100원 가까이 돼요. 아, 2,100원. 자, 비중은 네. 그러면 더 늘어나셨겠네요? 비중은 예, 얼마이세요? 30%, 예, 30%예. 30%이세요? 예, 너무 많이 이 종목, 빠져가. 예, 오늘 좀 깊게 빠졌어요. 무슨 회사 문제 네. 있어요? 아마도 엔트피아 이 종목이 모멘텀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건전함이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엔트피아를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그리고 또 단기 수익이익이 적자로 표시가 되잖아요. 예. 이렇다 보니까 이제부터 그 기업들 실적 발표하게 되는데 이런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상당히 곤욕일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같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아직 오늘 떨어지게 된 거에 대해서 크게 발표된 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실적 시즌을 앞두고 지레 겁먹고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어요. 먼저 상담 네. 받을 때는 네. 갖고 가가 2,300원 오면 팔아라 하시길래 네. 병원 갔다가 보니까 예. 먹을지 빠져가 있어요. 네. 자, 아마 저는 엔티피아 상담을 좀 많이 해왔는데,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어요? 저는 아닌가요? 아닌데. 전 아니에요? 네. 모르겠습니다. 자, 상담 받았는데. 왜냐면은 저는 엔티피아를 좋게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예. 이유는요, 엔티피아 다시 한번 기업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적자 지속의 회사이고요. 그리고 기업의 분류 자체가 건설업이고, 내용적인 측면을 보시면은, 뭐, 식음료, 건축, 인테리어 등등등, 다양한 산업들을 계속 하고 영위하고 있어요. 어디 하나 매출에 전환점을 만들지 못했고,
근데 전환점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신사업을 또 했어요. 그것이 바로 화장품 사업인데 이 때문에 지난해에 크게 올랐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얼마만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마냥 그 가시화되는 부분들을 기다리고 하다가 지금 벌써 한 5개월여 동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따금씩 비슷한 뉴스가 있을 때마다 등락이 크게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마냥 그런 뉴스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물론 자리가 크게 깨지지 않는다면 그런 뉴스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과 같이 자리를 이탈해버리면은 같이 비중을 줄여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일단 대응에, 아니에요. 안 떨어지니까, 아마 저는 아니었는데, 아마 안 떨어지니까 기다려보시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뉴스 있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비중을 좀 줄여 나가던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대응이 좀 아쉬웠어요. 자리를 비우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조금은 그게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어쩔 수 없어요. 자,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장중에 마이너스 15%까지 빠졌다가 지금 12%를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이왕 다 빠졌어요. 여기 또 참아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정리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좀만 더 참으시고, 요거 깨지면은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1,500원 깨지면 정리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뉴스 나오면은 급등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요. 가능성은 있죠. 근데 언제 그 뉴스가 나올지 모르고 주가가 언제 하루아침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단순하게 이슈 그리고 차트에 집중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어머님이 종목 선택이 좀 안 좋았어요. 네,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코나이. 코나이요? 예.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리 금요일 날 했는데, 예. 네. 22,100원에 10%. 22,100원에 10%요. 예. 자, 금요일날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이거 많이 빠지고 그랬다 캐스를 해간데 어떻습니까, 전망은, 예. 자, 그럼 코나이가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예, 대충은 뭐, 들어서 알긴 해. 아, 그 대충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요. 예. 자, 올해 2월 달에 주가가 크게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때 빠진 건 실적 때문에 빠진 거예요. 실적이 안 좋았어요. 예. 네, 그리고 이 기업은 이제 그, 어머니 카드 아시죠? 카드 보면은, 예. 신용카드 같은데, 보면은 이제 그, 금색 그 칩 같은 거, 딱지, 조그만 거, 네모난 딱지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예, 예. 그걸 만드는 게 코나이예요. 아, 예. 그 IC 칩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코나이고요. 예. 근데 이제 국내 쪽은 사실 많이, 신용카드 같은 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죠? 국내 쪽은 거의 뭐 점유율도 독보적이긴 하지만, 이 기업은 국내 쪽에서만 한정돼서 성장을 하면은 실적이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 같은 데도 이제 해외 쪽으로 수출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기업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예.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일단 1차적으로 지난해 실적이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공개가 이제 좀 있으면 돼요. 예. 근데 그 실적이 만약에 또 안 좋게 되면은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예. 그래도 주가는 하락 부분을 어느 정도 또 돌려내면서 좀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코나이의 실적 발표 시즌이 바로 예. 이제 4월달은 아닐 거예요. 이제 좀 뒤늦게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대기업들 이후에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가지고 가시면서요, 예. 25,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아, 예. 일단 저점을 잡아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25,000원 정도 딱 올라왔을 때, 예. 뭐 그때 뭐 10% 정도니까 그래도 수익이 꽤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25,000원 정도를 일단 보시고,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나중에 실적 예.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접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기업은. 꼭 그래. 접근하신다면요. 예. 예. 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는 현대증권요. 네, 주가는 5,93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거든요. 네, 근데 요 3일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네. 수익권이긴 한데 매도를 해야 될지 조금 더. 네. 최근에 뉴스는 알고 계시죠? 네네. 예, 저도 당연히 좋은 생각으로 이 종목을 바라봤는데, 주가는 그렇게,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통은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은 주가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거든요? 네. 근데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반대로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조정되어도 충분한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KB 지주로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해놓긴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예전에 어떤 기업이든지요, 우선 협상 대상자를 만들어 놓고 하더라도요, 매각에 대한 절차를 갖더라도 언제든지 조정이 될 수도 있고 딜이 깨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매각이 될까 말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좀 나은 단계이긴 하지만 좀 더 가시화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주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시기에 한 번은 큰 거래량이 동반하면서라도 강한 시세를 한번 보여줬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보여주니까 생각보다는 시세가 없구나 싶어서 차익 실현 물량이 같이 나온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움직인 적이 하루도 없잖아요. 이걸 움직였다고 말하기가 좀 난해하고요. 이날도 5% 정도밖에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어요. 더 큰 상승이 나오길 아마 시장에서 예측했을 텐데 움직임이 미미하니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아마도 실망 매물이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6,400원이 다시 한번 이제 종가 동시효과이기 때문에 6,400원이 이탈하게 되면요. 네. 차익 실현 단기 수익처럼 챙겨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뉴스 자체는 참 좋지만 주가가 그걸 따라주질 못해서 아마도 아쉬운 물량들이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네. 네. 일단은 주가의 심리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수익도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예상체계 지수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코스피 예상체계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06% 정도 소폭 오른 모습이고요. 현재 1974.76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동시호가 진입 전보다는 좀 더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동시호가입니다. 동시호가 안에서 항상 이제 그 들어가기 전 상황을 거의 끌어올리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 종료 시점까지 한번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매수 주체별 공방이 좀 치열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현재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관들입니다. 1,460억 원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118억 원의 매도, 그리고 개인들의 경우에는 85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외에 이제 매수 주체로 보게 된다면 일단 연기금 쪽에서도 3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타 법인 쪽에서 700억 정도,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 13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신 쪽에서도 한 40억 정도의 순매수죠. 기관 쪽에서의 매도, 이 기관들의 그 매도 물량은요, 결국은 펀드 환매 쪽에서 나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 펀드 환매는 결국 개인들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개인들의 매수가 850억 정도 잡혀 있고요. 기관들의 물량은 매도로서 1,400억대에 잡혀 있고, 외국인들은 110억 정도의 매도가 잡혀 있는데, 외국인들은 현재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의 그 매도는요, 매도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기관들의 그 매도가 어느 정도 주춤될 때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그 물량들을 가지고 또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흐름은 일단 이후에 오늘 이후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2.27%의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9,000원 정도 저질 대비에 올라섰고요. 130만원대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금요일날이었죠. 금요일날 시장 좀 흔들리면서 삼성전자 역시도 같이 흔들렸었는데, 결국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올라왔던 건 바로 갤럭시 S7 신제품 출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신제품 출시 효과는 일단 1분기 이후에
당연히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1분기의 어떤 실적 우려감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어도 2분기 이후부터는 갤럭시 S7의 효과를 다시 한번 또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일시적인 흔들림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전력은 현재 0.68% 정도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거래보다 400원 정도 지금 내린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좀 빠지네요. 현대차가 현재 3.6%대 지금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거의 3거래일 정도 지금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뭐 지금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또 지속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지난달에 이제 미국에서 뭐 최다 판매를 좀 기록을 했을 만큼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일단 실적이 오픈돼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1분기 실적 발표를 어느 정도 앞둔 시점에서 현대차 역시도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일단 현대차 실적 공개가 된 다음에 예상보다 실적이 좋다라고 생각이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밑에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마련될 것 같으니까 현재 현대차 하락하는 흐름 좀 지켜보시면서 타이밍도 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물산입니다. 1.07% 정도 하락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13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전거래보다 1,000원 정도 오른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와 같이 동반해서 2%대 지금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2,500원 정도 지금 25,000원 정도 지금 올라서는 그런 흐름. 현재 110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현대차와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3.5%대 하락 흐름 나오고 있고요. 자, 아모레퍼시픽 다시 한번 3%대 지금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화장품주도 역시도 지금 제약바이오와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키워가보자 또는 매수 안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매수 관점도 한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끌고 가셔야 됩니다. 끌고 가셔야 수익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LG화학입니다. 현재 2.8%대 상승 중. 그리고 네이버가 3.6%대 오르면서 65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장 후반대까지 강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696포인트대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플러스 0.84% 상승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주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장 후반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에서 장 후반까지 매수폭을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만 매도세를 보여오는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지수 상승과 함께 흐름들을 동조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모두 다 강한 모습들 연출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업종군들 대표주들 모두 다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우선은 바이오 종목군들 다시 재차 상승 가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놓쳤던 바이오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조정되는 모습인데요. 어제 이 주말 동안에 대기업에 대한 분류표가 진행되면서 카카오의 약세 기조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동서, CJ ENN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또 다시 한번 코데지 컴바인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종목으로 좀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로 상승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코미파, 바이로메드 역시나 바이오 종목군들 상승세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로에는 오늘 조정세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별주의 모습들도 강한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외에도 나머지 업종군들 대표주들 뿐만 아니라 개별주들도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요. 일단 개별적인 호재에도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4일 월요일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일단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어쨌든 빨간불이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제 코스피 시장은 2000포인트 구간대까지 지난주에 한번 올렸었는데요. 코스닥은 올리지 못했었어요. 700포인트대까지. 이 갭 차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 쪽으로 최근에 자금들이 많이 몰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돌파 시에는 2000포인트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700포인트 이 같이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이번 주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 상황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먼저 코스피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종가 상황입니다.
오늘 동시호가에서 예상 체결지수 확인할 때는요,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끌어올렸습니다. 정거래보다 0.27% 올라섰고요. 1978.97포인트의 오늘장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2000포인트 다시 한번 눈앞에 있습니다. 내일장에서 추가적인 반등으로 2000포인트 돌파할지, 아니면 내일 모레 20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될지, 이 부분 역시 이제 시간 문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코스닥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닥 종가 상황입니다. 정거래보다 오늘 0.9%대 올려섰네요. 지금 697.7포인트에 딱 마감이 됐습니다. 위쪽으로 700포인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약 3포인트 정도가 남았는데요. 내일 추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코스닥은 다시 한번 700포인트 돌파 자리가 내일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주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코스피 특징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현대증권입니다. 자, 현대증권.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2000포인트 돌파를 앞둔 시점에서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증권은 오늘 3.6%의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 전부터는 시세가 좀 좋게 나왔었는데요. 역시 매각에 대한 이슈였어요. 현대증권이 매각되면서 일단 뭐 KB 쪽에서의 우선 협상권은 이제 KB 업체가 이제 등록이 됐는데, 자, 일단 뭐 지금 현대증권이 매각되기 전까지 매각이 되면 당연히 좋은 이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합병 비율이 얼마나 되게 될지, 이 비율을 이제 따지는 데에서는 아직까지 주가가 상승할 만한 어떤 이유를 찾기는 불확실성이 좀 크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증권은 오늘 3% 정도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인수가 되는 효과까지 보게 된다면 현대증권은 뭐 하락 흐름 이후에는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분위기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오늘 과도한 우려감이 오늘 주가에 좀 하락으로 내몬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느 정도 조정 마무리 국면 내일장 정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조정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시장 올라가게 된다면 현대증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 일단 좀 기다리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흥하해운입니다. 자, 흥하해운이 오늘 좀 크게 밀렸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타났는데요. 물론 반등 흐름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추가적인 어떤 반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거래도 꽤 많이 동반이 되는데요. 흥하해운이 주가가 좀 빠진 이유로 보게 된다면 오늘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요, 흥하해운은 다른 그 해운사사 대비했을 때 아시아 쪽에서의 물동량 비중이 커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아시아 쪽에서의 물동량이 조금 증가세를 보이면서 업황 회복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유상증자에 들어가는 그 금액이 과연 어떤 쪽으로 들어가는지 추세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투자입니다. 지금 해운 업황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서 물동량 증가 소식도 나왔고, 그래서 이게 투자의 개념으로서 일단 자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큰 우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지분율 이상의 어떤 그 청약 참여를 결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사주 조합 역시도 지금 적극적으로 당연히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라는 어떤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이 회복에 대한 어떤 분위기까지 보게 된다면 흥하해운의 경우에는 조만간 다시 한번 또 일어서는 분위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한번 이번에 실적이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 이미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기대감도 한번 보시면서 지켜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특징주 알아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기조가 개별적 이슈도 참 많은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 넥스트아이입니다. 자, 중국에 대한 호재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중국에 대한 투자 유치 이후에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온 넥스트아이 오늘 그와 같은 신사업 발표에서 장 초반대에 강한 모습 연출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 밖에도 중국 관련된 기업들, 중국의 투자 유치를 받는 기업들이 있지요. 자, 이와 같은 기업들은요, 새로운 시장에 대한 뉴스가 부각이 되어야지만 주가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 막연한 기대감으로 계속 지고 가기보다는 이슈가 좀 더 근접해 왔을 때 매매하는 것이 옳다라는 점 참고사항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넥스트아이는 오늘 이 중국의 유미도 그룹과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 헬스케어과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으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PNT입니다.
자, 오늘 가장 시장에 큰 화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터스, 향후 이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이 출시감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다 오름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존의 전기차에 대한 테마로 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 이외에 새롭게 컨덴서 기업이라든지 PNT,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의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선 PNT는 전기차 관련 안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요. 향후 전기차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을 때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특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앞으로 빼놓지 말고 지켜봐야 되는 이슈가 있겠죠.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 모터스에 관련된 기사글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미 많은 분들한테 알려졌을 겁니다. 테슬라 모델 3 초반부터 인기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벌써부터 이 출시에 사흘 만에 27만 대를 크게 웃도는 이 매출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금액으로 약 13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시장까지 또 순번을 긴다는다라면요, 머지않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출시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예상되는 시일은 2018년도쯤 우리나라에서 상륙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테슬라 모터스와 같이 전기차 보급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확실하게 정부 지원이 계속 지원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에 우리 계속 테슬라 모터스 또 여기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5월달 되면은 제주 지역에서 전기차 포럼이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꼭 같이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에 대한 이슈였고요. 이어서 일정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이후의 일정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일정입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건설 구매자 관리지수, 바로 PMI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지금 유럽의 어떤 경제를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바로 유로존에서 2월 실업률 발표가 있죠. 역시 실업률 중요합니다. 경제 지표로서 이 부분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이제 에릭 로제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그 금리 인상이 어느 시기에 또 될 수 있을지, 바로 이제 연은 총재의 어떤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미국에서 2월 공장 주문 동향 발표가 있습니다. 자, 내구재 주문 동향도 역시 이 안에 포함이 되는데요. 바로 이제 2월 공장 주문 동향 얼마나 또 동향이 또 발표가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그 섹터별로도 필요합니다. 어느 섹터 쪽에서의 어떤 그 공장 주문이 많이 출하가 됐는지 이 부분도 역시 잘 살펴본다면 주식 투자하시는데 수익을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일정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 전화번호 고지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 상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실 종목은 DO인데요. 자, 매수가 53,100원에 비중 30% 담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큰 상승이 연출됐습니다. 6만원 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DO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술에서 디지털 시술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적인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빠르게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돌파 매매 계속해서 이 짧은 이평선을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하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5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큰 주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내일쯤에서는 이 5일 이동평균선이 55,000원대를 닿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1차적으로 했을 때 55,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꾸준하게 들고 가자라는 의견이고요. 계속해서 높아 가져가는 이 단기 이평선들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홀딩 의견이고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짧은 이평선에 집중하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역시 문자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바로 덱스터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25,5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자, 25,500원이면 매수하시고 나서 이제 손실 중이신데요.
미디어 그룹이죠. 이 기업은 지금 일단 주가가 오늘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다시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좀 담아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적인 부분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덱스터 기업의 실적 계속해서 증가폭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증가에 대한 어떤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제 상장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오버행 물량들의 출하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정도 끝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3월, 6월 정도 3개월하고 6개월이죠. 그 정도의 이제 기간이기 때문에 한 차례 지나고 나서 이제 주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하고 계신 물량에 대해서는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위로 봤을 때는 27,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일단 목표 주가로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길이 그 투자 기간을 보고 가시기에는 아직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흐름을 시세를 가지고 27,000원 정도 목표 주가로 단기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이로닝요. 하이로닉. 자, 이 종목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500원이 20%인데요. 네. 전번에 한번 상담을 받았는데요. 이게 예. 자꾸 TV에서 자꾸 뭐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가지고 한 번 더 전화를 했거든요. 네. 한 달, 두 달 사이셨죠? 전화 상담하신 게. 네네. 네. 지금은 그 가격대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예예. 물론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올라와주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죠.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하이로닉이요. 어떤 걸 네. 만드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미용하고 뭐 네. 그런 네네. 미용 관련된 의료기기를 만들어요. 네네. 물론 이제 이 의료기기에 대한 수명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무튼 미용기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 써 먹을 수 있는 재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네. 되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 미용기기라는 게 사실은 계속 교체되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예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고 지금은 뭐 매출에 대한 추이를 보니까 크게 매출의 판매량이 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예. 다만 이제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요 기대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용기기가 뭐 요즘에 와서는 이제 미용 관련된 기업도 있죠. 네네. 작년에 정말 큰 실적을 내놓았어요. 예예. 그리고 올해도 역시나 그 추세가 꺾이지 않았는데 네. 날씨가 이제 봄철이고 뭐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이 있으면은 아마도 사람들은 미용에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물론 이제 여성분들이 더 아실 것 같아요. 미용기기 네.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네. 미용 관련된 의료기기 당연히 소모품 이외에 큰 시장이 있을 거라 보는데 하이로닉 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뭐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면요. 네. 정말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리고 하이론이 일단 실적 발표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네. 아마도 주가가 큰 등락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올라올 수 있는 이야기들, 모멘텀, 뭐 네. 쉽게 말해서 올라갈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네. 이야기는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이미 이렇게 추락하고 난 다음에 주가 그냥 버리지는 않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다리자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크게 벗어난 건 아니니까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러면 한 중기 정도로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제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매출이 있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돼요. 네. 이런 미용 상품 같은 것들, 특히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 작년 기사글을 보니까 이 광저우 지역에 뭐 미용 박람회도 참여를 했고 해외 시장에 대한 투자자를 뭐 모으는 그런 행위를 했던 걸 보면은 해외 네. 시장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아직은 네. 뉴스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얼마만큼 기업이 그 발전하는 것이 크게 회자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제 해외 시장 진출한다라면은 큰 뉴스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기다리자라는 의견이고요. 막연하게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네. 뉴스가 이어져야지만 좋을 겁니다. 네네. 예, 이해되셨죠?
네, 예. 네. 이미 이 한 달, 두 달 사이에 저하고 상담하셨을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가격이 이미 다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은 네. 참아보시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예, 예. 예. 일단 지금 가격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 일주일 사이에 좀 내려왔지만은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는 던지지 말고 참아볼 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좀 더 참아보시고 반등하는 추이라든지 또 뉴스가 나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인프라웨어요. 인프라웨어요? 네.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많이 오래됐거든요. 네, 오래되셨어요? 네, 네. 9,360원인데, 네. 옛날에 좀, 이익도 보고 했는데, 이걸 좀 남겨놨다가 이렇게 지금 손해보고 있거든요. 네, 비중은 네. 얼마나 되세요? 네? 비중이요, 비중. 15%요. 15%요. 예, 대응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하고 전화드렸습니다. 자, 어머니 얼마나 언제 사신 거예요? 굉장히 그죠? 오래됐어요. 그쵸? 네. 2013년도 그때인가요? 12년도? 네. 그때 어허. 막 재미 보다가 그냥 또 밀리길래 또 네. 올라갈지 하고 놔뒀더니만 네. 그냥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 언젠가 올라오겠지 하고 네. 그냥 놔뒀어. 이게 참, 좀 아쉬운 게 2013년도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주가가. 그죠? 네. 그럼 이제 재미를 보셨다는 건 수익을 또 많이 내셨을 거예요. 저도, 네, 그때는 좀 네. 매도하고 또 이거 더 갈라나고 놔뒀다가 더 네. 손해 보고 저도 일단 있어요. 말씀드리면요. 네. 뭐 저도 이제 인프라웨어는 뭐 그 당시에 저도 추천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네. 이 기업이 과거의 그 흐름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졌어요. 네. 달라진 이유가 있어요. 이 기업이 이제 원래 그 오피스 솔루션을 삼성에 제공을 해주는 업체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삼성 쪽에서 갤럭시 S 시리즈 거기에 계속해서 이 기업의 그 폴라리스 오피스가 단독으로 계속 탑재가 됐었어요. 갤럭시 S5까지. 네. 그런데 갤럭시 S6부터 바로 한컴 쪽에서 한컴 오피스 있죠? 2014 오피스가 탑재가 됐거든요. 탈락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의 그 성장을 그대로 간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기업은. 네. 다시 한번 삼성에서 이 기업의 그 제품을 탑재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기업이 그 컨택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IBM을 또 컨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기업이 뭐 주가가 크게 오를 만한 어떤 재료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다른 업체들하고 얼마나 큰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재료들이 나와야 돼요. 일단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다른 업체들 쪽으로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뭐 인프라웨어는 보유하시고요. 네. 다행히 그때 물량을 잘 줄이셨네요. 네. 네, 일단 보유하시면서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가격대는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현실적으로는 지금 일단 6,000원 정도 자리 때까지 최적인 목표가로 볼 수가 있어요. 네? 6,000원. 6,000원이요? 1차 목표가가 6,000원입니다. 6,000원이요? 네.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단기로 계속 이렇게 보셔야 돼요. 1차 목표가 6,000원 달성이 되면은, 네. 이거 달성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거예요. 자회사, 디오텍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6,000원 정도까지 보는 거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재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일단 아직 안 좋아요. 아. 저는 2차적으로는 7,000원까지 보고 있긴 한데, 웬만하면 6,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네. 주세요. 여기에다가 전화로. 아시겠어요? 분할 매도. 아니요. 6,000원 정도 자리 오면요. 그때 네. 제가 다시 한번 판단해 드릴게요. 더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6,000원 정도 오면 다시 전화 드리라고요? 네, 그때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전화하기가 너무 채택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전화하면서 제가 해드린다고 얘기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돼요. 황민혁 네, 전문가님이 다시 해주신다고 네,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럴게요. 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지금 그 공개 방송이 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강변님. 내일 특별 공개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진행하니까요. 많은 분들 오전에 캐치할 수 있는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에서 강연회가 있는데요. 바로 부산 쪽에서 토요일 날 2시부터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지역은요, 바로 부산 적십자 회관입니다. 6층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날은요, 부산에 이어서 대구로 갑니다. 자, 대구 강연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있고요. 바로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부산과 대구 지역에 계신 분들, 저와 함께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